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겪는 현실 7가지. 멕시코로 들어오는 한국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 물류. 수많은 기업이 니어쇼어링 흐름에 올라타고 있죠. 하지만 막상 멕시코에 와보면 한국에서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솔직한 7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는 바로 언어 장벽이고, 스페인어가 안 되면 모든 게 느려진다.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바로 언어입니다. 영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장 근로자와 영어 소통 불가. (7) 년여 전 언어 장벽 때문에 실제로 라인이 멈춘 날, 한국인 관리자는 아직 스페인어가 서툴렀다. 작업자에게 작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번역 앱과 서투른 영어를 사용하며 조립 순서를 설명했고, 작업자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조립하고 있었다. 한국 관리자는 그 순간은 잘못된 걸 알지 못했다. 결국 제품은 불량.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불량이 라인 전체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단순한 언어 장벽 하나가 수십 명의 작업, 수백 개의 부품, 그리고 생산 계획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행정, 은행, 보험은 스페인어 100%. 실사례. 행정 업무 오해에서 생산 계획 오류로 결국 납품 차질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멕시코에 3개월 정도 된 한국 생산관리 책임자는 행정 문서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날도 번역 앱을 켜서 문장을 하나씩 해석하고 번역된 내용을 작업자에게 설명했고, 작업자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로가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생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품이 아닌 3주 후에 작업해도 되는 것을 먼저 생산하게 된 것이다. 납품은 2-3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차기 계획을 정상적으로 양산해야 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한번 꼬인 계획은 수정하면 되지만 생산 CAPA는 수정할 수가 없어. 결국 출하가 지연되고 고객사에 긴급 연락을 해야 했다. 생산 계획 문서 하나의 오해가 생산 계획 전체를 흔들어 놓고 납품 일정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행정의 언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공장을 움직이는 명령이라는 것을. 계약서, 세금 서류도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안 되면 행정, 계약, 인력 관리, 공장 운영, 모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통역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현실적 문제의 두 번째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한국에 비해 10배 느린 속도입니다. 멕시코 행정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법인 설립 3개월에서 6개월. 실사례. 멕시코 행정 문제로 법인 설립이 지연된 실제 사례. 3년 전에 직접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한 사례이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했지만 창구 직원은 담당자가 없다며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보안 서류가 있어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완할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야 하는데 멕시코는 사전에 연락하는 것은 절대 없다. 한국처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법인 설립 승인 날짜는 계속 미뤄졌고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직원 채용까지
모든 일정이 줄줄이 지연됐다. 결국 우리는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또다시 제출하고 또다시 기다려야 했다.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이 회사 전체의 출발을 늦추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서류보다 인내심이라는 것을. 비자 발급 지연, 세무, 노무 업무 절차 반복, 서류 분실 재요청. 한국 기업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이게 정상 속도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려면 행정 대응력이 경쟁력입니다. 통역, 번역, 행정 대행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실사례. 세금 서류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건. 한국인 관리 직원은 세금 관련 문서가 오면 번역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중요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번역 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현지 직원에게 납부 절차를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관리자가 이해한 내용과 현지 직원이 이해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 다른 날짜를 기한으로 알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경고 통보가 도착했다. 세금 미납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결국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단순한 언어 오해 하나가 회사 전체의 행정 일정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그날 나는 배웠다. 행정의 언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와 책임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 세 번째는 인력 관리의 난이도이며 한국식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개념. 실사례. 한국과 멕시코의 시간 개념 차이로 벌어진 실제 사건. 7년여 전, 나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 주관하기 위해 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 5분 전 도착이 기본이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회의 시간이 다 되어가 직접 회의실로 가봤다. 한국 관리자 5명과 멕시코 관리자 2명만이 책상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시간이 되도록 뭐 한 거냐며 재차 지시하였으나 모두 모인 시간은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됐고 종료 시간 또한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시간은 곧 약속이지만 멕시코에서의 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였다. 이 차이가 현장에서 오해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늦으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문화에 익숙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시간 개념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협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둘째, 책임 분배. 셋째, 업무 지시 방식. 넷째, 동기부여 포인트. 다섯째, 휴가 근무 태도. 실사례. 한국과 멕시코의 휴가, 근무 태도 차이로 벌어진 실제 사건. 우리는 중요한 납품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기엔 모두가 비상모드로 들어간다. 하지만 멕시코 현지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내일은 못 나옵니다. 가족 생일이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국에서는 납품 직전엔 개인 일정보다 회사 일정이 우선이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가족 행사가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 날, 실제로 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사실 평시에도 결혼 3명에서 5명, 많을 때는 10명. 작업 인원이 줄어들면
관리자를 투입하는 건 다반사. 하지만 시일이 흘러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문화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근무 태도와 휴가 문화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팀워크가 완성된다는 것을. 한국식 빠르게, 정확하게, 즉시는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존중, 설명, 협의,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문화 교육과 관리 방식 전환이 필수입니다. 현실적 문제 네 번째는 물류세관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지만 물류와 세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세관 검사. 으로 추가 보관료가 발생해서 회사 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자동차 부품을 긴급 수입하고 있었다. 문제는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통관사에서 연락이 왔다. 통관이 보류되어 늦는다는 연락이었다. 수상한 물건이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보관료가 하루하루 쌓여갔다. 결국 3주가 지나서 컨테이너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결국 추가 차지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보관료는 계획에 없던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 수천 달러의 비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통관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둘째, 이번 건은 컨테이너 대기 사례입니다. 당시에 중요한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만에 도착한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항만이 혼잡해 컨테이너가 즉시 하역되지 못했다. 터미널 시스템에는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우리는 트럭을 배차해두었지만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트럭은 몇 시간씩 대기했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추가 대기료를 부담해야 했다. 터미널은 장비 부족, 인력 부족, 시스템 지연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하역을 미뤘다. 하지만 그 사이 비용은 계속 쌓였다. 결국 우리는 컨테이너 대기료, 트럭 대기료, 추가 보관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며칠 뒤 컨테이너는 마침내 출고됐지만 이미 손실은 발생한 뒤였다. 물류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셋째, 서류 오류. 넷째, 트럭 대기. 다섯째, 항만 적체. 특히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기업들은 세관 문제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멕시코는 서류 한 장 때문에 트럭이 며칠씩 멈출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현실적 문제 다섯 번째는 치안 문제이고 지역별로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치안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몬테레이, 레온, 케레타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부 북부, 서부 지역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이동, 야간 작업, 물류 이동 등에서 항상 치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트럭 물류는 지역별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역별 3단계 정리 좋음 중 간나쁨. 1. 치안 좋음 지역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 평화지수 상위권 폭력지표 낮음. 유카탄. 8년 연속 멕시코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 틀락스칼라. 두랑고. 치아파스. 나야릿. 멕시코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들은 주로 남동부와 중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유카탄은 8년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 이 치안 중간 지역이며
일반적 수준이고 지역별 편차가 큼. 대도시, 산업도시 포함해서 일부 구역은 안전, 일부는 위험. 누에보레온, 몬테레이 포함. 하리스코, 과달라하라 포함.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루비시에스. 중간 단계 지역은 도시 규모가 크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들입니다. 도심 비즈니스 구역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외곽이나 특정 구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치안 나쁨 지역으로서 폭력 조직 범죄 활동이 높은 지역. 평화지수 최하위권이며 조직 범죄, 살인율 높음. 콜리마,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적인 주, 살인율 10만 명당 101명. 과나후아토, 모렐로스, 바하 칼리포르니아, 킨타나로오. 또한 ACLED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분류됨. 폭력의 주요 원인은 조직범죄, 무장단체 충돌, 마약 카르텔 분쟁으로 분석됨. 이 지역들은 조직범죄 활동이 활발하고 살인율과 무장 충돌이 높은 곳들입니다. 관광지라도 밤 시간대나 외곽 이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멕시코 치안은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유카탄처럼 매우 안전한 곳도 있지만 콜리마, 과나후아토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멕시코 생활의 첫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현실적 문제의 여섯 번째는 법률 노무 리스크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멕시코 노동법은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로자 보호가 매우 강하고 해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첫째, 해고 시 보상금. 둘째, 계약 형태. 형태는 한국과 구조가 꽤 달라. 특히 정규직과 계약직처럼 단순하게 나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형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형태 중심으로 정리해줄게. 멕시코 근로계약 형태 2026년 기준. 멕시코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무기한 계약, 정규직. 가장 안정적인 계약 형태. 주요 특징은 한국의 정규직과 가장 유사하고 계약 종료일 없으며 해고 시 보상금 부담이 가장 큼. 그리고 회사는 사회보장 임스 등록이 필수이고 장기 근속 시 근속수당이 발생됨.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계약 형태임. 둘째, 기간제 계약. 특정 기간 동안만 고용하는 형태. 주요 특징은 프로젝트, 대체 근무, 특정 업무 종료 시점이 명확할 때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 보상금 부담저금. 다만 반복갱신 시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 한국의 계약직과 유사하지만 반복갱신 시 법적 리스크 존재. 셋째, 프로젝트 기반 계약. 특정 작업 또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고용. 주요 특징은 기간이 아니라 업무 완료가 종료 기준이며 건설, 설비 설치, 단기 공정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프로젝트 종료 시 자동 해지. 종료 사유가 명확해 분쟁 위험 낮아. 멕시코 제조업, 건설업에서 매우 흔함. 넷째, 수습, 훈련 계약. 신규 직원 평가용 단기 계약이며 주요 특징은 수습 기간은 최대 30일이고 기술직 및 관리직은 최대 180일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해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 없음. 단 기본 정산금은 지급해야 함. 한국의 수습과 비슷하지만 법적 기간이 명확히 규정됨.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규정이 있음. 반복갱신 시 자동 정규직 전환. 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면 법적으로 무기한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음. 모든 계약은 서면 필수이고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문제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해짐 반드시 서면 계약 필요. 사회보장임스 등록 의무임. 모든 근로자는
IMSS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회사는 큰 벌금 및 법적 책임 발생됨. 멕시코의 근로계약은 형태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을 모두 보호하는 길입니다. 현실적 문제의 6번째는 법률 노무 리스크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멕시코 노동법은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로자 보호가 매우 강하고 해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첫째, 해고 시 보상금. 둘째, 계약 형태. 셋째, 근로시간 규정. 넷째, 휴가 보너스 의무. 한국식 성과 중심 인사 방식은 멕시코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노무사, 법률 자문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문제의 7번째는 한국과의 시간, 문화, 업무 방식의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현실은 물리적 거리보다 더 큰 업무 방식의 거리입니다. 한국 본사는 빠른 보고, 빠른 실행을 원하지만 멕시코 현장은 행정, 문화, 법률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흔들립니다. 멕시코는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도 존재합니다. 언어, 행정, 인력, 물류, 치안, 법률, 문화. 이 7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멕시코에서의 성공 확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멕시코 공장 설립 A에서 G까지 10여 분으로 완전 정리입니다. 실제로 공장을 세우는 과정 전체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계속 이 흐름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